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상식들이 떠오르시나요? 매일 운동해야 한다. 기름진 건 피해야 한다. 소식이 답이다. 하지만 이 모든 상식을 비웃듯 살아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론 건강식 대신 햄버거와 콜라, 와인과 초콜릿, 심지어 담배까지 즐기며 100년, 110년, 12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장수 스토리를 가진 인물 8인을 한 사람씩 깊이 있게 만나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째, 투자의 귀재, 햄버거와 콜라로 90대를 누비는 워렌 버핏. 워렌 버핏, 1930년생, 올해 94세. 지금도 버크셔 해서웨이 CEO로 일하며 거의 매일 출근해 회의실을 누비는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릴 만큼 지혜로움을 인정받지만 식습관은 의외로 어린아이와 다름없습니다. 아침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 들러 3가지 메뉴 중 하나를 고르고 점심에는 치즈버거, 감자튀김, 코카콜라. 디저트는 늘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그는 하루에 콜라 5캔을 마신다고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내가 건강에 신경 썼다면 이 나이까지 못 살았을지도 모른다며 웃죠. 하지만 워렌 버핏의 진짜 장수 비밀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숫자와 돈에 빠져 살았고 11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도시 오마하에서 자라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신문 배달, 껌 장사, 중고 골프공 판매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그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키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일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일과 투자는 그의 삶의 에너지이자 장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투자자의 삶. 하지만 그는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며 남들보다 더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포가 몰려올 때 나는 욕심을 낸다며 여유롭게 투자해 모두를 놀라게 했죠. 누구보다 단순한 일상, 규칙적인 수면, 소탈한 인간관계. 수조원대 자산가지만 아직도 50년 된 집에서 살고 소박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는 아직도 6살짜리 입맛. 건강의 비밀은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그리고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것. 워렌 버핏이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는 삶의 철학입니다. 둘째, 122년 역사의 증인, 와인과 초콜릿을 사랑한 지나 칼맨. 지나 칼맨. 1875년 프랑스 남부 아르에서 태어나 1997년 12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류 최장수라는 타이틀을 지킨 여성입니다. 그녀는 반고흐가 내 앞집에 살았던 걸 기억해요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역사를 몸소 겪었습니다. 13살에 자전거를 배우고 85세까지 동네를 달렸으며 100세 생일엔 집 앞 광장에서 파티를 열기도 했죠. 지나 칼맨의 생활을 살펴보면 매일 아침 소박한 바게트와 커피, 점심엔 적당한 양의 와인, 그리고 늘 곁에는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kg 맛있는 초콜릿은 그녀가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담배도 21세부터 100세까지 피웠지만 나는 하루에 2개 비만 피우는 게 딱 좋아라며 늘 적당함을 지켰습니다. 지나 할머니가 늘 했던 말, 걱정은 주름만 만든다. 실제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었고 유머와 농담으로 주변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100세가 넘어 자전거를 탈 때 동네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천천히 달리면 넘어질 걱정도 없어 라며 익사를 부리곤 했죠. 그녀는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돌보며 매일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셋째, 격동의 시대를 살며 소식을 실천한 이홍장. 이홍장, 1823년 중국 안희성 출생. 청나라 말기의 명재상으로 서구 열강의 침략과 내란, 혼란의 시대를 꿋꿋이 견뎌낸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장수 비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배고픔을 자주 겪었고 풍요를 누린 후에도 항상 식탁에서 배가 부르기 전에 일어나라는 원칙을 지켰죠. 식사 때마다 딱 한 공기만 먹고 입맛을 돋우는 반찬도 적게. 하루에 여러 번 소량의 음식을 먹으며 소화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홍장은 철저한 루틴을 사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해 뜨기 전 기상, 간단한 산책과 좌욕, 그리고 천자문을 외우며 정신을 맑게 했죠. 공무가 아무리 많아도 퇴근 후에는 무조건 휴식을 취하며 머릿속을 비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술은 좋아했지만 한두 잔에서 멈추고 항상 절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오래 못 산다는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격동의 시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자기 절제와 규칙적 생활을 통해 78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가 채 안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홍장의 꾸준함과 자기관리가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 위기를 극복하고 절대 걱정하지 않는 존 록펠러. 존 데이비슨 록펠러. 1839년 미국 뉴욕 출생, 석유왕으로 불리며 인류 최초의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근면, 성실, 절약의 아이콘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엔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30대의 탈모, 소화불량,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의사는 이대로라면 50세도 못 넘긴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는 충격을 받고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50대에 들어서자마자 아침엔 무조건 새벽 산책을 한다. 식사는 항상 정해진 양과 시간에 걱정, 분노, 불안 내 인생에서 쫓아낸다. 하루 중 일과 쉼을 철저하게 분리한다. 이렇게 직접 쓴 수첩을 만들어 자기 생활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신앙심도 깊어져 매일 감사기도와 묵상을 빼먹지 않았죠. 정원을 가꾸고 손녀들과 노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집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라는 말을 남기곤 했죠. 이런 변화 덕분에 록펠러는 97세까지 장수했고 당시 미국 신문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세상에 남긴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섯째, 실험실에 파묻혀 살며 소식을 실천한 이사무 노구치. 노구치 히데요. 1876년 일본 후쿠시마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화상사고로 손가락이 붓는 장애를 겪었지만 의사의 도움과 어머니의 헌신으로 다시 글을 쓰고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청년기엔 실험실에 틀어박혀 수백 번의 실패와 성공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전엔 쌀밥 한 공기, 점심은 채소 반찬 조금, 저녁은 된장국 한 그릇과 함께 간소하게. 술과 담배는 가까이 하지 않고 매일 실험실 주변을 산책하며 머리를 식혔습니다. 연구에 빠지다가도 꼭 하루 30분은 책이나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항상 웃음이 가장 큰 에너지라고 말했고 자신도 늘 밝고 긍정적으로 동료를 격려했습니다. 실패는 당연하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는 그의 격려가 많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줬죠. 황열병, 매독 등 난치병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지만 늘 겸손했고 내가 장수한 건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꾸준한 습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걱정 제로, 철학으로 117년을 산 미사오 오카와. 1898년 일본 오사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미사오 오카와 할머니. 15살에 결혼해 4아이를 두었고 가난한 시절 가족을 위해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세 아이를 손수 키워내며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사오 할머니는 좋아하는 것은 꼭 먹어야 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특히 초밥을 가장 좋아했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곧바로 피곤해진다며 밤잠도 꼭 7시간, 낮잠도 20분씩 챙겼습니다. 주변에서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해도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다며 별일 아닌 듯 넘기는 모습에 가족, 이웃 모두가 놀랐다고 하죠. 할머니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식, 손주, 이웃들이 자주 들러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게 큰 활력이었다고 합니다. 117년의 삶, 매일 행복하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나의 비결. 오카와 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한마디입니다. 일곱째, 사과한 알과 유머로 110세를 누린 앨릭스 노리스. 앨릭스 노리스, 1911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농장에서 일하고 노년에 들어선 뒤엔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수십 년을 지냈죠. 매일 아침 뒷마당 사과나무에서 직접 딴 사과 하나를 먹고 일과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아이들에게 농담을 건네고 마을 노인회에서 오늘의 농담왕으로 통할 만큼 유머 감각이 넘쳤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웃다 보면 잊게 돼.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주 하던 말입니다. 가족들과는 매주 주말마다 모여 차를 마시며 추억을 나눴고 아내와는 8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지키면서 항상 주변에 긍정의 기운을 퍼뜨렸던 앨릭스 노리스. 110세 생일에는 동네 아이들이 직접 사과 파이를 만들어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덟째, 채식과 낮잠으로 95세를 산 로버트 무가베. 로버트 무가베, 1924년 짐바브웨 출생. 식민지 시절부터 독립투쟁을 이끈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으로 수십 년간 혼란의 아프리카 현대사를 견뎌낸 인물입니다. 정치적 스트레스, 테러 위협,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무가베는 자신만의 건강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경호원의 도움을 받으며 정원이나 동네를 30분 이상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 아침 식사는 꼭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고기보다는 채식, 생선도 소량만.
정오에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낮잠을 즐기며 오후엔 업무에 몰입, 저녁엔 꼭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나라도 힘들어진다. 자신의 건강이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무가배의 삶은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자기관리와 규칙, 마음의 평화를 가장 우선으로 여긴 예시입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인생, 각자의 방식으로 100년을 넘게 살아낸 인물들의 리얼 장수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 진짜 건강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장수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루틴, 자신만의 긍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건강 비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